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를 추진했다는 이제 영국 매체의 보도에 비트코인이 올랐다 하는 뉴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 얼마가 됐다, 뭐 얼마나 올랐다, 몇 퍼센트가 상승했다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느냐, CTAM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를 추진하면서 가상화폐 결제에 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말까지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비트코인 외에 다른 가상화폐에 대한 결제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결정은 아마존 경영진 최상부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제프 베조스를 지목을 했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아마존이 지난 2월에 디지털과 신흥 결제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 책임자를 모집을 했다, 뭐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중요하냐?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너도 나도 가상화폐 시장 진입. 최근 월스트리트 등 금융권과 빅테크 기업들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를 밝게 전망한다. 비트코인이 대세가 아니더라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현재 결제 수단을 대체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은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은 2019년부터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를 추진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 정부들이 페이스북 주도의 가상화폐가 각국 통화와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를 했다. 그래서 뭐랬냐, DM으로 바꿔서 재추진 중인데 연말까지 미 달러화와 DM을 연동해서 이제 출시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애플도 지난 5월 가상화폐를 포함한 결제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애플은 애플페이를 통해 북미 간편 결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상화폐도 결제 수단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만든 결제 플랫폼 스퀘어는 이달 초 비트코인을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지갑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카드업체 비자는 가상화폐 연계 카드를 발급해 전세계 7천만 곳의 소매점에서 가상화폐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올 상반기 가상화폐 연계 비자 카드의 거래액은 1조 1,500억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전세계가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하죠. 이게 어떤 변화로 다가올 것인지를 우리가 그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월가 투자은행들 이제 가상자산 시장 속속 합류 해가지고 JP 모건은 전 고객에게 가상자산 펀드를 판매하고 골드만삭스는 가상자산 시장 사업을 확대를 하고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의 규제를 속도를 내는데 이게 바로 여기 보세요. 미국이 규제를 통해서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고사시키려는 것인지 제도화를 통해서 시장을 양성화하려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감히 이제 단언하건대 분명히 가상자산 산업을 양성화해서 양지로 끌어내서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업그레이드 구매액 1.5% 비트코인으로 보상하는 비자카드 출시 해가지고 모바일 뱅킹 업체 업그레이드가 구매액의 1.5%를 비트코인으로 돌려주는 비자카드를 출시했다. 회사는 이 카드는 연회비도 없고 가입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는 비자 시그니처 카드로 렌트카 이용권과 호텔 이용 특전 등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셀러는 이 뜻을 공유하며 이 크레딧 카드는 비트코인 세컨드 레이어인 NYDNG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드 레이어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10억 명의 유저가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되고 신용카드를 가진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 소유자가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가상자산이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상 자산들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그 사람들은 일단 화폐에 대한 정의가 뭔지를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분들이 버파로서의 화폐를 얘기하는 거라면 비트코인은 버파로서 지정이 되고, 또 다른 가상자산들도 뭐 될지 안 될지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건 맞겠죠. 그리고 일단 버파가 아닌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화폐를 뜻한다면은 그거는 이미 세상에 다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쓰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엔 그렇게 쓰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과연 그분이 맞을지 제가 맞을지 뭐 시간이 흘러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거는. 자, 비자에 이어서 마스터카드도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한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세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반대로 가상자산을 실물 결제 수단으로 지원하려는 글로벌 결제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시작한 것에 이어서 마스터카드도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을 통해 즉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신용카드사 마스터카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 전자지갑 사업자를 위한 카드 프로그램을 강화, 협력사가 가상자산을 전통화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력 파트너사로는 스테이블코인 USDC의 주요 사업자 서클, 미국은행, 이볼브뱅크 트러스트, 팍소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서클은 엄청 중요하지만 이런 다른 은행들까지 얘기하기 좀 그래서요. 현재까지는 소비자들이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결제할 때 미국 달러와 같은 전통적인 법정 통화를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가상자산 제공업체들은 이 결제 이전에 필요한 통화 변환 단계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앞으로는 서클 등과 협력을 통해 중간 과정에 USDC 변환을 포함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그런 거를 이게 추진해가지고 쓸 수 있게 된다면 똑같다는 거죠. 가상자산을 통해서 결국 결제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현재 가상자산을 통한 결제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업체는 비자, 페이팔, 벡트 등이다. 이 중 비자는 암호화폐 지갑 파트너사인 크립토닷컴과 협력해 USDC를 신용카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테스트 중이며 연말까지 이를 다양한 파트너에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서 페이팔은 올해 2,900만 개에 달하는 페이팔 글로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를 출시했다. 가상자산을 페이팔 전자지갑에 예치해 신용카드 앱 카드처럼 간편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뭐냐,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상한 소리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실사용화가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화폐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글래스노드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6월 30일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를 한 거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사고 있다. 보세요. 단기 홀더 비트코인 순손실액 역대 최대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가상자산 화폐로서 기능 우려 홍남기 씨가 얘기도 했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1일 이체액 제한 영국 메이저 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6월 30일자죠. 만약에 이거 기사 보고 다 손절치고 나갔으면요, 지금 오늘 이런 상승한 것도 못 봤을 것이고 미래에 결국에 굉장히 커다란 상승이 왔을 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데, 이 기사를 쓴 이런 매일경제에게 욕을 할 거냐는 거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정보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되고, 정부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불을 쌓는 거를 보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많은 대중이 불을 나눠 갖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도망치게 만드는 것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죠. 자, 온더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자 이러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R&D 스타트업 온더는 최근 부산시가 주최한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 간담회에 참여해서 부산시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설립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해서 논했다고 26일 밝혔다. 23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내 유스페이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진행했다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블록체인 특구 지정 이후 국내외 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하고 특구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아실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심준식 온더 대표는 특구 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는 사용자와 블록체인 기술의 접점이며 이와 같은 접점 영역을 늘려 블록체인 실사용 사례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그래서 부산시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디지털 금융 허브로 만든다면 수많은 기술 인력의 유입과 함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의 상향 표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비트코인이 10% 이상 폭등한 것이 공매도 물량이 청산됐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공매도 물량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80억 원이 이렇게 청산이 됐어요. 청산은 이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청산되는 게, 청산 당한 사람은 자기 돈이 거의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로스컷을 짧게 잡아놨으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여튼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실 만한 분들은 저는 정해져 있다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선물 거래를 하지만 그 100명 중에 2명도 이득을 못 보는 그 시장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미래에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것도 버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물량을 모아 가시면서 본인이 그냥 미래를 꿈꾸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클레이튼 이런 것들 차근차근 이렇게 모아 가시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베베였습니다.